자, 화요일 이 시간 돈 문제로 답답한 우리 속을 뻥 뚫어주시는 문수진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제사이다의 탄산요정 문수진 전문가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주택화재보험에 대해서 알아봤었잖아요. 그렇죠. 이번 시간에는 상가화재보험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제가 우리 동키분들이 꼭 알아야 할 최근 보험 관련 뉴스 하나가 있어서 소개하려고 해요. 꼭 알아야 될 보험 관련 뉴스가 있답니다. 여러분, 어떤 소식입니까? 네, 최근 보험 사기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또 조직적인 범죄로 진화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서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도입니다.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이 1조 818억 원. 전년 대비 14% 이상 증가했고요. 적발 인원도 5% 이상 증가해서 10만 2천 명이 넘었다고 해요. 이로 인해서 1인당 평균 적발 금액이 역시 1억 5천만 원으로 고액화되고 있습니다. 아니,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이 1조가 넘었다. 게다가 1인당 평균 적발 금액도 1억 원이 넘었다. 이거 진짜 심각한 얘기네요. 그렇죠. 그 유형별로 사고 내용 조작이 한 6천억 원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요. 또 사고 내용 조작 중에서 진단서 위변조와 입원 수술비 과다 청구 유형이 전년 대비해서 633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허위 사고와 고의 사고 순이었는데요. 네. 현재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고요. 앞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서요. 보험 사기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왜 그런 경우들 있죠. 보험 사기 브로커들한테 이용당하신 고객분들이 오히려 나도 피해자다.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은데 자, 그런 일 우리 동키분들은 절대 없으셔야겠고요. 잘 모르겠다. 이거 나도 피해자 되는 거 아니야? 너무 무서운데? 하시는 분들. 든든한 우리 전문가 분들을 찾아서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걱정되는 건 무엇이든 도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앞서 우리 상가 화재보험에 대해서 다뤄주신다고 했는데요. 그 내용 이어가 볼까요? 네, 사실 상가는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요. 한 번 화재가 발생하면 그 규모가 작지도 않고 또 누군가는 일자리를 잃기도 하고요. 그래서 더더욱 가입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건물주분들이나 또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은 오늘 귀 쫑긋 필요합니다. 네, 상가 화재보험을 자세히 설명드리기 앞서서 또 3부에서는 먼저 화재 보험과 관련된 법률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이제 우리 문수진 전문가가 OBS 법전 시간까지 노려보는 건가요? 아니, 법률까지 알아야 돼요? 네, 화재보험 하는데 왜 굳이 가입해야 하나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의무 가입이라고 하면서 무슨 통지서가 또 날아오기도 하고 또 미루고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또 이거 내가 건물주가 아닌데 꼭 가입해야 하나? 아니면 이런 분들 분명히 또 계실 거고요. 그래서 저희 3부에서는 화재보험과 관련된 법률을 좀 설명드리면서 상가 화재보험 가입의 필요성부터 느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혹 가다가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건물주도 아닌데 건물주가 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리고 내 업소가 이거 꼭 들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자, 그래서 화재보험과 관련된 법률부터 알려주시겠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먼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인데요. 화재보험법, 줄여서는 뭐 화보법이라고도 불려지는데요. 화보법? 찰칵. 화보법 제4조 규정에 의하면요. 네.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특수건물의 화재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 과실이 있냐 없냐와는 상관없이 보험금액의 범위 안에서 무조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와, 요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네요. 그러니까 특수 건물의 소유자는 특수 건물에 화재가 발생해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고 혹은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과실이 없더라도 소유만 하고 있어도 배상 책임이 발생을 한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걸 무과실 책임이라고 해요. 과실이나 고의성의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거, 특수건물이라는 게 뭔가요?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이렇다는 거잖아요. 네네. 특수건물에는 국유건물, 뭐 공유건물, 교육시설, 백화점, 시장, 의료시설, 숙박업소, 뭐 다중이용업소, 공동주택 등이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사람이 출입하거나 근무, 거주하는 건물로 화재 위험이 건물 면적 등을 고려해서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을 말해요. 굉장히 폭이 넓네요.
학교, 뭐 병원, 시장, 백화점, 거기다 뭐 학원 같은 다중이용업소도 맞고요. 또 숙박업소나 공동주택, 여기도 다 특수 건물에 해당이 된다. 네, 맞습니다. 음. 화법법 제5조를 보면요. 이 특수 건물의 소유자는 손해보험사가 운영하는 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거죠. 그 특수 건물을 완공하거나 아니면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하고요. 네. 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니까 특수 건물 소유자, 건물주를 얘기하는 거죠. 아직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라고 하신다면 빨리 알아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특수 건물은 어떤 담보에 해당이 됩니까? 네, 신체 손해배상 책임과요. 화재대물 그 담보인데요. 법률에서 정해준 보장 한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화재로 인해 사망했을 때는 1억 5천, 또 부상은 3천만 원, 사고는 무한으로 보장하고요. 또 대물, 즉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할 때는 10억까지 보장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자, 또 다른 법률도 알아볼까요? 네, 다음으로 알려드릴 법률은 바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의한 특별법인데요. 줄여서 다중이용업소법 혹은 뭐 다중법이라고도 합니다. 굉장히 많이 줄이네요. 네. 네. 요새는 줄이는 게 대세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다중법 제3장에 이 다중이용 업주의 화재 배상 책임 보험의 의무 가입을 살펴보면요. 화법법처럼 이 다중이용 시설 업주는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즉 화재 배상 책임보험에 필수로 가입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화재보험법에서처럼 다중법, 그러니까 다중이용업소법에서도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을 져야 된다. 즉 무과실 책임이 있다라는 거네요. 네, 맞아요. 사실 이게 2021년 7월 6일부터 개정된 내용인데요. 네. 화재가 발생하면 업주의 과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보상할 수 있게 피해배상 범위가 확대된 거예요. 동시에 이 업주분들의 무과실 화재 배상 책임 특약 가입이 의무화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뭔가 이용객, 피해자분들한테는 좀 좋게 되긴 했지만 가입자, 그러니까 소유주분들한테는 조금 이게 어려운 일이 되긴 했네요. 그러면 21년 7월 이전에 화재보험에 가입하신 분들한테는 어때요? 괜찮은 건가요? 네, 그게 바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2021년 7월 6일 이전에 화재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증권을 좀 열어보셔서 잘 살펴보셔야 해요. 이 과실 책임만 보장되는 건 아닌지 잘 보셔야 하는 거죠. 근데 내 증권을 보니까 이 과실 책임 보장으로만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사고 나기 전에 미리 잘 발견하신 거예요. 무과실 책임 특약을 넣은 화재보험으로 재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다행입니다라고 하셔서 잘 가입해 두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지금 이 방송을 들었기 때문에 이거 다시 가입해야 됩니다라는 네. 거군요. 그러니까 잘못 가입이 되어 있는 거다. 네. 21년 7월 이전에 화재보험에 가입을 하신 분들 중에서 만약에 과실 책임만 보장이 되는 걸로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이거는 큰일 나는 겁니다. 무과실 책임 특약을 넣은 화재보험으로 재가입을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2021년 7월 이후에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주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화재보험도 이에 맞춰서 꼼꼼하게 보장을 갖추고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중이용업소에는 어떤 시설이 해당되는지도 짚어주시면 좋겠어요. 네, 다중이용업소는 그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고 이용하는 시설을 말하는데요. 네. 휴게 음식점이나 제과점, 뭐 일반 음식점 등의 음식점들이 있고요. 또 뭐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 연습장, 영화관, PC방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 있잖아요. 또 뭐 실내 스크린 골프 연습장도 이 업소에 해당이 되고요. 또 이외에도 학원이나 목욕탕, 고시원, 산후조리원, 뭐 안마시술소 등도 해당이 되고요.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많아서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업소는 되는 걸까? 포함이 되는 걸까? 이거를 알아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을 하고 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시설, 이게 바로 다중이용업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곳이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이 다중법, 그러니까 다중이용업소법은 어떤 특약에 가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우리 흔히 알고 있는 화재 배상 책임 특약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장 금액은 화보법과 동일한데요. 우리 매장 또는 우리 그 시설에서 화재가 났을 때 다른 사람이 사망을 했다라고 하면 1억 5천, 부상을 당하면 3천만 원,
사고의 경우에는 무한으로 보장을 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재물에 끼친 손해는 10억까지 보장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화재보험법이랑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비슷한 게 있나요? 네, 이 다중법도 일정 기간 내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6개월 이내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 최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다른 점도 있어요. 이 다중법은요. 건물주가 아닌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업주가 가입 대상이라는 거예요. 야, 이 부분 잘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화재보험법은 건물주가 가입을 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다중이용업소법은 다중이용업소의 업주가 가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외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라고 하는 법령도 있는데요. 왜 이렇게 법이 많아요? 그죠. OBS 법전이야? 저 3개나 배웠어요. 문수진 변호사님이야? 아닙니다. 이건 줄여서 재난법이라고 불러요. 네. 이 법은 한 20종의 재난위험시설의 소유자나 점유자 혹은 관리자가 가입 대상인데요. 먼저 재난위험시설에는 숙박시설이나 물류창고, 그다음에 박물관, 미술관, 휴게 일반 음식점, 장례식장, 도서관, 주유소, 지하상가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아니 근데 지금 보니까 화보법에도 해당이 되고 다중법에도 해당이 되고 여기저기에 이렇게 좀 공통으로 해당되는 게 있는데 내 업소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아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겠어요. 네, 이거는 아는 방법이 또 따로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이 일렬번호라는 게 부과가 돼요. 좀 이따 또 여쭤볼게요. 그거는 좀 이따 드릴게요. 그러면 소유자나 점유자, 관리자 중에 한 명이 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방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재난법. 그러면은 재난법에 가입을 해야 되는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이 셋이 다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누가 가입을 해야 돼요? 일단 소유자랑 점유자가 다르면요. 점유자가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는 재난법에 해당되는 그런 상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 건물 주인이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이 가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죠. 소유자이면서 점유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점유자가 관리하시는 거니까 가입하시는 거니까 소유자이자 그냥 톡 틀어서 그냥 이거는 점유자가 가입한다. 그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쉽겠네요. 해놓은 게 쉬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그런데 내가 의무 가입 대상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앞서 일련 번호로 알 수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 좀 자세히 여쭤볼게요. 네, 화보법의 특수건물 그리고 다중이용업소법의 다중이용업소 그다음에 재난법의 재난위험시설 이 세 개가 모두 의무가입 대상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일렬번호가 다 발급이 돼요. 그래서 특수건물은 화재보험사, 그다음 다중이용업소는 관할 소방서, 또 재난위험시설은 시청, 군청, 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업종은 해당이 되더라도 면적에 따라 해당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렬번호를 정확하게 좀 확인해 보셔야 하고요. 네.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따로 있는데요. 바로 이 의무 화재보험을 가입할 때는 이 일렬번호를 꼭 화재보험 가입 시에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거를 상품에다가 이 일렬번호를 증권에다가 입력을 해서 그거가 해당이 되는 거 명기가 된 증권을 받아보셔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가 의무 가입 대상인지 몰랐다 하시는 분들은 일련 번호가 나한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과정이 일단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일련 번호를 확인한 뒤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건물은 화재보험사, 다중이용업소는 관할 소방서, 재난위험시설은 시청, 군청, 구청 여기에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일련 번호부터 확인하신 후에 일련 번호로 조회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요거 알짜배기 정보네요. 근데 다 다른 곳에서 조회를 해야 되니까 이것도 참 복잡한 일이고요. 상가 화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인지 아닌지 잘 몰랐던 분들 오늘 문수진 전문가 설명을 듣고 확실하게 아시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모르겠다,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시면 더 쉬울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전문가 멀리서 찾지 마시고요. 이 전문가 믿을 수 있을까? 괜찮은 걸까? 내가 그냥 믿고서는 그냥 의지해도 되는 걸까? 나중에 또 내가 몰랐다는 부분 때문에 벌금이나 이런 게 날아오는 거 아닐까? 불안하시다면 믿을 만한 전문가에게
의지하시면 됩니다. 자, 저희 돈키호테에서 10분의 전문가, 믿을 만한 전문가 모시고 왔고요. 그런 분들에게 무료로 여러분은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대1 무료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지금 방송을 들으시면서 이 다중이용업소법 그리고 화재보험법 그리고 재난과 관련한 재난위험시설과 관련한 법들 너무 어렵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궁금한 사항들 적어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앞서 3부에서는 저희가 화재보험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어요. 이게 법전 시간인지 아니면 돈을 키우는 시간인지 궁금할 정도로. 화재보험법부터 잠깐 정리를 좀 해드리면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가 신체 손해배상 책임과 화재 대물특약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정리해 주셨고요. 다중이용업소법은 다중이용시설의 업주가 화재배상 책임 특약에 꼭 가입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법률 다 일정 기간 내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된다는 내용까지도 정리를 해주셨고 가입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져야 된다. 즉 무과실 책임이다라는 특징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다만 다중이용업소법은 21년 7월 이후에 무책임 과실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화재보험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이 무책임 과실 특약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책임 과실 특약으로 되어 있는지 이걸 잘 살펴보시고 책임으로만 묶여 있다면 무책임 과실도 폭넓게 다시 한번 가입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안 그러면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했을 때 큰일 난다는 이야기 해주셨어요. 자, 그럼 이제 4부에서는 상가 화재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가화재보험 얘기 들어볼까요? 네, 그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상가화재보험은 주택화재보험과 거의 흡사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장해주는 보통약관과 또 화재 이외의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장해주는 특별약관으로 나눠져 있어요. 보통약관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화재보험의 주계약과 같은 거고요. 이 보통약관에서는 화재의 손해, 또 소방 손해, 피난 손해를 보상해주는 직접 손해 특약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잔존물 제거 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 손해들을 보장을 해주는 간접 손해 특약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들었던 게 언뜻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자세하게 정확히 그거였어 이렇게 생각이 나진 않지만 그렇다면 특별약관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특별약관은 크게 두 가지로 좀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쉬운데요. 그 보험을 가입한 계약자가 받는 그러니까 즉 나를 위한 보장이 있고요. 네. 또 사고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배상하는 타인을 그 위한 보장으로 나눠서 이해를 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나를 위한 보상과 타인을 위한 보상으로 나누면 이해가 쉬울 거다. 어떤 게 있는지 조금 더 예를 들어주세요. 네, 먼저 나를 위한 보장은요. 이 건물,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나 아니면 내가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화재가 나면 내 상가에 대한 시설이나 직기 비품 이런 것들에 대한 손해가 생기겠죠. 그렇죠. 또 그런 손해도 있지만 사실 화재와 관련이 없는 손해들도 일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기 위험. 손해 이런 것들은 어떤 거냐면 뭐 배전방 같은데 갑자기 스파크가 팍 나서 불은 안 났는데 거기가 타서 뭐 손해가 나는 경우들도 있죠. 그렇죠. 이런 거라든가 전기가 팍 나가가지고 이제 네네. 뭐 전체적으로 뭐 냉장고 안에 음식이 다 상하고 뭐 이럴 네네. 수도 있고 또 풍수의 손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구내 냉장 냉동물 손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뭐 예를 들어 정육점 같은데 불이 나면은 사실 냉장고 겉에만 타지 안에는 안 타거든요. 그럼 안에 있는 고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정육시설 같은 것들은 이 화재보험에서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손해는 구내 냉동 냉장물 손해 특약이 들어가 있어야지만 보상받을 수 있어요. 아따 복잡하네. 네, 이거는 그러니까 화재랑 관련이 없는 거죠. 왜 관련이 없습니까? 화재와 관련돼 있는 거는 뭐냐면 직접적으로 연소가 되거나 그을림이 생기거나 불꽃이 생기거나 그래야 되는데 얘는 겉에 냉장고만 탔지 안에 들어가 있는 냉동물은 이게 녹은 거잖아요. 그래서 화재 손해라고 안 보는 불이 거예요. 나서 이게 선이 그렇게 타니까는 안에가 녹은 것이지. 그러니까 나 우리 고객님 보는 줄 알았어요. 고객님 중에서 이게 안 가입돼 있으면 딱 지금 주디님처럼 그렇게 반응이 오세요. 아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불에 타서 전선이 녹았으니까는 안에 냉장고에 작동이 안 해갖고 그렇게 된 거지. 네, 그래서 화재는 직접 손해도 당연히 보상해 주는 것도 넣어야 되지만 이런 간접 손해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넣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S사랑 L사한테 얘기를 하세요. 냉장고도 불이 나면 안에까지 다 그냥 불타게 만들어라. 그러게요. 안에는 모든 그렇게 높게 하지 약관이 말고. 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어디다가 L사랑 L사, S사에다가 될까? 또 이제 군의 음. 폭발이라고 해서 폭발만 나는 경우 있어요. 불을 그러니까 이 화재를 동반하지 않는 폭발을 보장해 주는 건 또 다른 군의 폭발 파열로 인한 손해 보장을 해준 특약이 또 따로 있어야 되고요. 그밖에 뭐 점포 휴업이라든가 아니면 유리가 깨져서 손해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상해 주는 특약은 다 각각 다시 따로 가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점포 운영을 하시는 분들한테 있어서 화재보험이 어려운 이유가 이런 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화재보험을 들었냐 안 들었냐가 문제가 아니라 맞아요. 나한테 필요한 특약을 하나하나 다 세가지고 이거 안 들어져 있으면 혹시라도 사고 났을 때 내가 이거 못 받고 저거 안 들어져 있으면 저거 못 받고. 그러니까 나는 이거 다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혹시라도 빠져 있으면 내가 필요할 때 보장을 못 받게 되는. 그러니까 나를 위한 보장이라고 앞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내 건물, 내 업장 등에서 일어난 손해에 대해 받는 보장이기 때문에 나를 위한 보장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방금 설명 주신 여러 가지 특약들 이거 나한테 필요한 것 같은데 나한테 있었나 싶으시다면 한번 물어보시고 점검 받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도움 요청하시기 바래요. 자, 그렇다면 타인을 위한 보장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우리 배상 책임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거. 네. 그래서 시설 소유자 배상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건물 같은데 시설을 이용하다가 다치거나 이러면 보상해 주는 거. 그다음에 음식물 배상 책임 보험이라고 특약이라고 있거든요. 네. 이건 음식 드시고 탈이 났을 때 그분들에게 보상이 나가는 거. 또 가스 배상 책임, 뭐 주차장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배상해 주는 거, 그다음에 승강기를 이용하면서 일어난 사고는 또 승강기 배상 책임으로 따로 가입을. 이 승강기 이용하다가 다치거나 이거는 화재가 아니잖아요. 근데 화재 보험 안에 그런 것들을 염두에서 넣을 수 있는 특약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학원이나 교습소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의무보험이거든요. 배상 책임 따로 들어야 됩니다. 그다음 임의용 배상 책임 보험 이거는 이런 것들 아니면 주유소 배상 책임 아주 배상 책임의 종류는 굉장히 업종에 따라 다양하게 있어요. 야, 그러면 이 특약들 가격도 만만치 않겠어요. 그렇죠. 만약에 손해율이 많은 것들은 당연히 특약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 많은 특약들을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좋은 걸까요? 뭐 어떻게? 그건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나 아니면 운영하고 있는 업종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만약에 내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은 가장 필요한 거 우리 음식점을 이용하는 고객이 들어오셨다가 손님이 미끄러지거나 다치거나 이랬을 때 보상받는 거, 음식 먹고 탈났을 때 보상받는 거, 당연히 음식점 불났을 때 보상받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단 음식물 배상 책임 보험은 꼭 음식점에 넣어야 되고요. 손님이 우리 가게에서 만든 음식 먹고 탈났다면 이거 배상해 주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예. 또 배달 전문점 음식도 마찬가지고요. 예. 또 가스 얘기했잖아요. 가스는 액화가스나 LPG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가게라면 이거는 가입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미용실 배상 책임은 가이질하다가 고객 손님 이렇게 옷을 자른다든가 아니면 귀를 기법 같은데 이렇게 다치게 한다든가 하는 경우들도 가끔씩 있어요. 아니 그러면 가위질을 하다가 손님의 옷을 모르고 잘랐어요? 그러면 의상비가 네네네.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괜찮네. 보상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건물주와 임차인이 가입해야 하는 특약이 나눠지기도 합니까? 따로 이제 임차인만 가입해야 되는 특약도 있고 네. 아니면 건물주가 가입해야 되는 특약도 있고 둘 다 가입해도 좀 예방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둘 다 가입해야 하는 특약은 먼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배상 책임 있잖아요. 시설 소유자 관리 배상 책임. 이런 것들은 두 분 다 관리하셔야 되고요. 임차인이 가입해야 하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중이용업소라든가 재난배상 이런 거는 업주가 가입해야 되는 거였잖아요. 건물주가 가입하는 거는 아까 화보법에 나와 있던 것들. 그래서 특수건물이면 신체배상 책임 특약이라든가 아니면 내 건물에 승강기가 있다. 그러면 승강기 배상 특약 이런 것들은 배상 책임 특약은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꼭 건물주가 가입해야 되는 거고요. 두 개가 중복되기도 한다라고 했는데 다중이용업소이면서 재난위험업종일 수도 있어요? 아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중이용업소를 이미 한 20가지 정도 이렇게 정해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서 빠진 게 있네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더 정한 게 재난위험업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두 개가 겹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건물주와 임차인 둘 다에게 필요한 특약도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말씀드렸다시피 상가 같은 경우에는 시설 소유 관리자 배상 책임이에요. 내가 소유하고 사용 관리하는 시설에 어떤 사고로 인해서 뭐 어떤 다른 제3자가 다치거나 아니면 그 물건에 손해를 입혔을 때 종합적인 배상 책임을 맡고 있는 특약이 이 시설 소유 관리자 배상 책임이에요. 그러면 이게 둘 다한테 필요한 이유는요? 왜냐하면요, 어떤 사람이 이제 건물 계단을 이용하다가 미끄러졌어요. 근데 이 계단이 공용 계단이야. 그러면 이거는 이 카페 주인의 계단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건물주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 경우 있어요. 공용 계단 이렇게 끝이 닳아가지고 뭉툭해져서 미끄러워가지고 이거 이렇게 보수를 안 해가지고 방치하는 바람에 고객이 거기에서 넘어졌어요. 미끄러져서. 그럼 이거는 건물주의 책임이겠죠. 그렇죠. 예.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건물주나 임차인, 그러니까 업주 둘 다 시설물 배상 책임에 가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듣고 나서 같이 가입한다면 중복 보상이 될까요? 라는 질문을 주신 분이 있으세요. 배상 책임은 실손 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럼 우리 실손보험처럼 여러 개 실손보험 가입했다고 해서 중복으로 주지 않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대부분 영수증을 첨부하거든요. 직접적으로 치료를 했다고 하면은 치료 영수증과 그다음에 그 피해자 인적사항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영수증에 있는 금액만큼만 실제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실제로 손해 본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복 보상이 아니라 실제로 손해 본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을 해준다. 자, 그렇다면 화재보험에 가입을 할 때 유의해야 될 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 건물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좀 고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몇 평이고 몇 층이고 여기 주소가 어떻게 되고 사실은 이 상가가 큰 건물에 이렇게 쪼개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가 거기 면적이 얼마인지를 모르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또 등기부등본이나 이런 데는 또 안 나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부동산 계약서를 보시면 내가 실질적으로 임대받은 면적이 나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하셔서 꼭 알려주셔야 되고요. 또 사업자라면 내 업종이 이런 게 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고 또 화재보험 가입하실 때 스프링클러라든지 소화기, 방화문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따라서 보험료가 또 할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런 거 이제 좀 고지해 주셔가지고 보험료를 좀 낮추는 효과를 이룰 수도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이 또 가입 한도라든가 아니면 인수 여부 등의 영향도 많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고지 않으면 지금 가입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언제 일어난다? 사고가 나서. 그렇죠. 예, 보장 보험금이 받을 때. 예, 삭감이 되거나 보상에 차질이 생기거나 보험료를 추징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게 구조를 변경을 해요. 그럼 변경한 사실도 보험회사에 알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뭐 간단한 변경은 상관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같은 면적에 내가 지금 이 가게에 층고가 굉장히 높아서 복층으로 이렇게 해놓고 싶어서 그걸 변경을 했어요. 그럼 면적이 복층 면적만큼 더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거는 알려주셔야 되고요. 또 내가 이 가게에는 재고 자산을 뭐 1,000만 원만 쌓아놨었는데 갑자기 그 복층 구조가 생기면서 거기에 다 재고 같은 것들을 올려놨다. 그러면 그것들도 좀 한도를 늘려야 되겠죠. 그리고 뭐 이제 단독 건물이거나 이랬을 때는 증축을 한다든가 부속 건물을 추가로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테라스 만드는 경우도 네, 있고요. 그런 것들이 뭐 건축법에 제대로 돼가지고 다 신고가 된 거고 하면은 별 문제가 없지만 등기부등본상에 없이 그냥 불법 증축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또 보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미리 담당자와 상의를 해서 어디까지 보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되겠어요. 그렇군요. 제대로 고지를 해야 된다. 중간에 변경이 되더라도 고지가 필요하다. 그냥 가입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네요.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사실들이 꽤 많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 화재보험에는요, 열급 적용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건물 내에 입점되어 있는 여러 업종들 중에서 위험률이 가장 높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하는 원칙인데요. 이것 때문에 보험료가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건물에 입점된 업종 모두 보험사에다가 알려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많잖아요. 업종이. 그렇죠. 또 그럴 수도 있거든요. 대형 시설은. 그리고 이게 들고 날잖아요. 그냥 들어오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나가기도 하고 그러면 이 업종을 다 알아챌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냥 종합 요율로 해가지고 하는 그런 보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염두에 두셔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작은 사무실 하고 있는데 같은 건물에 만약에 음식점이나 세탁소 있다.
그럼 나는 사무실은 되게 안전하지만 내 옆에 업종이 세탁소나 음식점이다 그럼 나보다 요율이 높잖아요. 그렇죠. 위험률이. 그럼 그 위험률을 따라가서 보험료가 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내 사무실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대요. 구획이 나눠져 있으면 그 구획 안에서만 보면 되는데 구획 나눈 게 없다라 그러면 통으로 하나를 다 그 요율로 써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도 유익한 정보 많이들 알아가시죠.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여러분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화재보험에 어떤 특약을 넣어야 될지 난 잘 모르겠다. 우리 가게의 화재보험 이런 게 빠져 있는 것 같다. 화재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빠뜨린 건 없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모두 좋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 신청해 주시고요.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창 샵0999 이쪽으로 궁금증 적어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돈키호테 전문가들과의 1:1 무료 상담 가능하도록 연결해 드릴게요. 자, 궁금한 점 보내주신 분이 있으십니다. 3998님, 예전에 지인이 테라스 있는 카페를 썼는데요. 담배를 태우다가 연소가 덜 된 꽁초에 테라스와 집기 일부가 탔어요. 손님에게 피해는 직접적으로 없었지만 금연구역이었던 테라스에서 흡연을 했고요. 뒤처리 미흡으로 화재가 난 건데 업주가 보험으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사고를 낸 건 손님인데 손님은 책임질 방법이 없나요? 일단은 이건 손님이 사실은 책임을 좀 져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거를 쫓아가서 받아내기가 참 쉽지는 않은 입장일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해서 내 보험으로 처리를 한다라고 하면 일단 먼저 알아보셔야 되는 게 내 화재보험이 이 테라스까지 포함해서 화재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대부분의 많은 보험들이 이 테라스는 불법 증축이 많기 때문에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테라스는 보상을. 포함이 안 돼 있는 경우가 예, 많다. 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 고객님한테 본인이 들어놓은 보험 중에서 이런 것들을 배상해 줄 수 있는 일상배상 책임 특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신지 슬쩍 한번 물어보셔야 되는 것 같은데요. 손님에게. 네. 그렇군요. 자, 일단은 이런 방법들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셨고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더 자세하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증 해결해 봤습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내 건물이나 업종이 의무보험 대상인지 일렬번호 통해서 알아보자. 둘째, 21년 7월 이전에 가입자라면 무과실 책임보험인지 확인해보자. 셋째, 화재보험 가입할 때 평수, 업종, 방화문, 스프링클러, 소화기 여부 등 정확한 고지를 하자. 네, 오늘 경제사이다 문수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